우즈베키스탄의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저는 제 손에 구겨진 신문을 한번 보고 철도청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신칸센 선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면에는 한국 KTX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성공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죠. 제 이름은 다케시 우에하라입니다. 45세의 일본 철도청 중견 공무원이죠. 20년 넘게 철도 정책과 민영화 이후에 철도 회사 간 협력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의 철도, 특히 신칸센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제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에 드러난 불편한 기색을 눈치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려다 만 것 같았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그만두었나 봅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도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그 기사의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한국 KTX 우즈베키스탄 철도 사업 수주. 일본 신칸센 제치고 대학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앞설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때 제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죠. 다케시, 한국 아이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그 나라 사람들은 질이 안 좋아. 우리와는 다르지. 저는 그 말씀을 고스란히 믿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일본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신칸센을 자주 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다케시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이란다. 흉악했던 전쟁을 빠르게 극복한 증거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기차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칸센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일본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대학에서 도시공학과 교통계획을 전공하고 철도청에 입사한 것도 그런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주로 철도 정책 수립과 민영화 이후 철도 회사들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일본 철도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있자니 그 모든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KTX가 우리 신칸센을 제치고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 점검을 나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사무실 근처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젊은이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여 보니 한국어 노래 소리가 들려왔죠.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저런 걸 좋아하는 거지?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한국 드라마로 보이는 영상을 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분명히 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달래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두 아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피곤한 듯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큰딸 유키가 다가와 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좋아하는 K-팝 그룹의 새 뮤직비디오예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키 그런 거 보지 마. 우리나라 음악이 훨씬 좋잖아. 유키는 실망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여보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한국 문화를 즐기는 시대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또다시 KTX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에서의 철도 사업 입찰 소식이었죠.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거기서도 진리는 없겠지. 저는 채널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오른 저는 평소와 달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사의 노후화된 시설들, 가끔씩 지연되는 열차, 그리고 비싼 요금.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KTX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죠. 검색 결과 KTX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도면에서는 이미 신칸센을 앞서고 있었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KTX-이음이라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완전히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젊은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우에하라 씨, 무슨 고민 있으세요? 심각해 보이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마다 군, 자네는 우리나라 철도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재해복구 문제라든가 지방 노선 폐지 문제라든가.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보도되는 뉴스들이 떠올랐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으로 파손된 철로가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 심지어는 아예 폐선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었죠. 그건 철도 회사들이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야. 저는 변명하듯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야마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 아닐까요? 철도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도의 민영화. 그건 분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없었을까요? 그날 오후 해외 철도 사업 입찰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국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필리핀 철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KTX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국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칸센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KTX는 기존 철로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추가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신칸센의 독자적인 선로 시스템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건 아닐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놓친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달리는 신칸센. 그 모습이 자랑스럽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TV에서는 또다시 KTX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이번에는 폴란드에서의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TV를 껐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KTX의 성공, 우리 철도 시스템의 문제점들,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제 확고했던 신념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현장 점검이 있는 날이었죠. 도쿄 외곽의 한 철도 노선을 점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 풍경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지방 노선들이 폐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죠.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들, 녹슨 레일, 그리고 텅 빈 역사. 이곳은 폐선 위기에 처한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지역 주민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철도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죠.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했던 필리핀 철도 사업 입찰에서 한국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긍지였던 신칸센이 또 한 번 KTX에 밀린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 뉴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때 문득 제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케시야, 세상은 항상 변하는 거란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 세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번화가와 그 사이를 달리는 기차들. 이 풍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번화가를 지나며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고 귓가에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내 저는 그들의 활기찬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었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KTX가 수출된 그곳을 직접 가보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현지 철도 시스템을 조사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타슈켄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지 철도청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대화 중에 계속해서 한국의 KTX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 기술도 훌륭하지만 KTX는 우리 시정에 더 잘 맞아요. 특히 기존 선로와의 호환성이 뛰어나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신칸센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우리는 KTX가 운행되는 노선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KTX에 탑승해보니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 빠른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요금.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TX-E음은 완전히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프랑스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고속철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신칸센,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KTX.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현지 철도청장과의 개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응해주었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에하라 씨, 일본의 철도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용,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시정에 맞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세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저는 동료들에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라워했지만 점차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우리는 도전하지 않고 과거의 자부심에 머물러 있으며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바뀌어야 할 때라는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동료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우에하라 씨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최근 KTX의 기술력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에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부서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상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TX의 기술, 운영 방식,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까지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 높은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신칸센 선로. 그 모습이 이제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변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60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철도와 우리 일본의 신칸센을 애정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에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미래 세대들이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